네, 안녕하십니까. 다원교육에서 국어를 가르치고 있는 오경은 강사입니다. 오늘 저는 정신여고 1학년 국어 내신 설명회를 맡게 되었는데요. 저희 수업은 화요일 6시부터 9시로 진행이 되고 수업은 일주일에 한 번만 진행이 됩니다. 제가 은광여고를 졸업한 졸업생이다 보니까 우리 여고 학생들이 내신 1등급을 맞는 게 얼마나 어려운지 잘 알고 있는 강사이고 또 은광여고에서 제가 국어 내신 1등급을 놓치지 않은 강사로서 우리 친구들에게 정말 유용한 그런 꿀팁들을 많이 전수해 줄 수 있는 강사이기도 합니다. 저는 정신여고뿐만 아니라 은광여고, 또 동덕여고, 그리고 중대부고까지 다양한 학교들을 맡고 있는데요. 특히 이제 여고 학생들과 제가 케미가 굉장히 좋다 보니까 여고를 굉장히 많이 맡고 있는 강사이기도 합니다. 정신여고 같은 경우에는 일단 시험 범위가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다른 학교에 비해서 시험 범위가 많지는 않지만 그 안에서 이제 선생님께서 교과서와 모의고사를 같이 융합해서 내시는 문제들이 많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좀 염두에 두시면 좋을 것 같고요. 정신여고 출제 경향은 사실 제가 이미 찍어서 제가 QR로 보내드렸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은 간략하게만 말씀을 드릴 거예요. 문학과 문법 영역으로 크게 나눌 수 있는데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모의고사가 항상 시험 범위로 매 시험마다 들어가기 때문에 모의고사 대비를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심지어 이제 본지 얼마 안 된, 한 달도 안 된 그런 문제들이 이제 해당 연도 모의고사로 들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뒤에 보시면 이제 문학 같은 경우에는 3월, 6월, 9월, 10월 모의고사가 계속 꾸준하게 매 시험마다 들어가는 거 볼 수 있는데요. 이 모의고사의 전체 45문제가 다 시험 범위로 들어가는 건 아니고요. 그 중에서 15문제, 문학에 해당하는 부분만 들어가게 됩니다. 문법은 사실 1학기 기말과 2학기 기말고사에만 출제가 되는데 이때는 이제 선생님께서 추가 프린트를 많이 주십니다. 그래서 이런 지엽적인 내용까지도 학교 선생님께서 이제 교과서 외의 범위들을 같이 내시니까 이런 부분 굉장히 중요하고요. 특히 다른 학교들은 사실 이 문법을 모든 시험 때 다 넣으시기 때문에 4분의 1씩 쪽에서 시험 범위가 그렇게 많지 않은데요. 정신여고는 기말고사에만 문법 시험을 보기 때문에 시험 범위가 문법은 굉장히 많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의문과 문법 요소도 사실은 이게 한 학기 동안 내내 나가도 부족한 그런 단원들인데 이걸 한 시험에 몰아서 내시다 보니까 문항수도 기말고사에는 문법이 훨씬 많습니다. 그래서 뒤에 보시면 이제 기말고사에는 문법 20문제, 문학 10문제 이렇게 구성이 되고요. 나머지는 이제 중간고사에는 문학으로만 30문제씩 구성이 됩니다. 근데 사실은 작년에도 1학기 중간고사에만 서답형 문제가 출제가 되었고요. 나머지 1학기 기말고사부터는 계속해서 객관식으로만 출제가 되셨습니다. 그 이유가 이제 학생들이 서답형을 내야지만 뭔가 1등급이 분별이 될 거라고 선생님이 처음에 생각을 하셨는데 이게 그거를 안 해도 워낙 객관식이 어렵다 보니까 학생들이 어차피 객관식에서 한 문제씩 다 틀리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서답형은 이제 올해부터는 내시지 않을 확률이 굉장히 높습니다. 이게 2024년 1학기 중간고사 기준으로 말씀드리자면 그때 이제 100점이 한 명도 없었거든요. 그때 딱 한 문제를 틀린 학생이 1등이었는데요. 그 한 문제도 제가 좀 이따가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일단 문학 영역은 그래서 우리 친구들이 공부를 할 때는 작품 간 비교하고 대조하는 문제들을 많이 풀어봐야 합니다. 특히나 교과서 외에도 9월 모의고사 이런 식으로 모의고사에 있는 작품들을 같이 연계해서 공통점과 차이점을 비교하는 문제들이 나오기 때문에 이 작품들 간에 이제 OX 저는 이제 우리 친구들과 마지막 이제 직본 날에는 어떤 작업을 하냐면 이 칠판을 가득 채워서 송민고 그리고 뭐 채미가 기왕전설 이 작품에 역설법이 있는지 서리법이 있는지 또는 뭐 이 작품에서는 의인법이 있었는지 이런 걸 OX로 해서 다 우리 친구들과 표를 만들어서 공부를 하거든요. 사실 그거를 외워서 시험장에 가는 건 불가능하지만 여기에서 역설법이 있었는지 없었는지를 우리 친구들이 한번 찾아보는 것만으로도 시험 때 이제 굉장히 큰 도움이 됩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 표로 우리 친구들이 공통점, 차이점을 공부하는 게 굉장히 중요할 것 같고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이제 100점이 나오지 않았다고 했는데요. 그 1등이 틀렸던 문제도 항상 보면 외부 작품 문제입니다. 이 외부 작품은 사실 정신여고는 많이 나오진 않아요. 그러니까 프린트나 뭐 모의고사에서 한 번도 나오지 않은 작품들, 그러니까 시험 범위에 해당되지 않은 작품을 우리가 외부 작품이라고 하는데요. 이 작품이 다른 학교들은 거의 10문제 이상씩 내거든요. 근데 정신여고는 한두 문제만 냅니다. 그런데 그 한두 문제가 바로 1등급을 가르게 됩니다.
여기도 보시면 만응이라는 작품이 교과서에 있었던 시험 범위거든요. 근데 이거를 서술형으로, 심지어 서술형으로 해서 어부사라는 외부 작품을 내신 겁니다. 이런 식으로 나오니까 우리 친구들이 보시면 다의 A에서 E 중에서 이 5가지 중에서 이 가와 가장 유사한 것, 이것을 모두 고르시오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래서 사실은 단답형 문제이지만 답이 정해져 있기 때문에 우리 친구들이 하나만 덜 쓰거나 더 써도 1등급을 놓치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그런 부분을 완벽하게 이제 대비하는 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저는 일단은 모의고사 시험 범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자면 이 모의고사 시험 범위는 진짜 사실은 15문제밖에 안 되지만 작품 수가 4개, 5개씩 되기 때문에 사실은 굉장히 시험 범위가 많다고 볼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들을 제가 특히 이제 소설 같은 경우에는 전문을 학생들과 다 봐요. 예를 들면 모의고사 작품 출제 중에서 현대소설 중에 유자소전이 나온 적이 있어요. 그러면 사실은 그 해당되는 부분만 시험으로 나오는 게 아니라 그 전문 중에 어느 부분이 시험 범위로 나올지가 모르거든요. 그래서 저는 우리 친구들과 전문을 다 봅니다. 근데 이거를 그냥 그 수업 시간에 보는 거는 말도 안 되고요. 당연히 수업 시간에는 모의고사에 해당되는 부분만 보고 이제 추가로 제가 영상을 찍어서 우리 친구들과 전문을 보거든요. 근데 이거는 사실 우리 친구들에게 구연 동안 듣는다고 생각해. 아니면 2배속으로 봐도 좋으니까 그냥 전문 한번 읽어봐. 제가 읽어보라고 하면 절대 안 읽어봐요. 그렇기 때문에 저도 그걸 알기 때문에 제가 직접 하나하나 진짜 중요한 부분만 찝어서 우리 친구들에게 설명을 했는데도 3시간 걸린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시험 범위에 해당하는 부분은 제가 정말 꼼꼼하게 가르치고 있고 해당 작품에 대한 OX 문제를 제가 200문제 이상 만들어서 직접 우리 친구들과 공부를 하고 있는데요. 왜 OX 문제냐? 이게 더 쉬워 보이지만 사실은 객관식 문제로 제가 만들어서 우리 친구들에게 풀리면 3번, 5번 중에 헷갈려서 3번 했지만 맞았어요. 그러면 5번은 절대 오답하지 않고 넘어가는 게 우리 친구들의 특징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OX로 우리 친구들이 진짜 이거를 완벽하게 이해했는지를 보고 있고요. 예를 들면 24번을 다 같이 틀렸다. 그러면은 이 작품에 대화체가 있는지 독백체가 있는지를 다 같이 헷갈렸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만 모아서 다시 한번 오답 노트로 풀립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 제가 직접 만들어서 자체 교재로 대비를 시키고 있고 마지막으로 자체 제작 문제, 당연히 단답형이나 또는 객관식 문제도 풀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모의고사 작품과 또 교과서에 있는 작품을 비교하고 대조하는 문제 제가 직접 만들고 있고요. 2번째로 문법 문제인데요. 이거는 좀 찍어가시면 좋을 것 같아요. 문법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1학기 기말과 2학기 기말에만 출제가 되는데요. 특히 1학기 기말에 보시면 프린트에서 5문제가 나왔습니다. 근데 이 5문제가 바로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의문 변동 문법 요소만으로도 이미 다른 학교의 시험 범위를 뛰어넘는데 거기에 플러스 문장의 종류, 문장 성분까지 들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사실은 문법에 대한 시험 범위가 굉장히 많은 학교이다. 정말 방대하게 나온다라고 봐주시면 되겠는데요. 특히 우리 정신여고 같은 경우에는 내신형 문제보다는 수능형 문제가 많이 나옵니다. 문법에 있어서는 이렇게 고1 모의고사를 변형한 문제들 많이 나오고 있고 고2 모의고사까지 변형을 했는데 심지어는 기억, 니은, 디귿을 더 늘려서 하나 더 늘려서 A, B, C, D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친구들이 사실 문법 공부할 때는 고1, 고2, 고3 이 학년에 무관하게 모든 문제들 다 풀어보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마찬가지로 우리 정신여고는 항상 한 4문제 이상은 문법에서 지문형 문제가 나오는데요. 지문형 문제라고 하면 길게 어떤 지문을 주고 여기에 해당되는 딸린 문제가 2문제, 3문제씩 나오는 겁니다. 근데 이 지문조차도 사실은 고1 모의고사의 기출 문제였습니다. 이런 식으로 우리 친구들이 모의고사 문제들만 완벽하게 풀어도 사실은 완벽 대비가 되는 게 정신여고의 문법 문제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 친구들과 수업할 때 당연히 고3 수능 문제까지 다 풀리고요. 사실 제가 의문 변동을 가르친다라고 하면 500문제 이상 배부를 합니다. 그런데 우리 친구들에게 한 번에 500문제를 주면 우리 친구들이 겁을 먹어요. 저 학원도 너무 많이 다니고 너무 힘들어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항상 우리 친구들에게 매주 50문제씩 나눠서 주거든요. 이게 사실은 문법 같은 경우에는 오늘 배운 내용을 제가 내일 물어보면 다 까먹습니다. 그런 게 이제 문법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암기형 영역이기 때문에 저는 반복 훈련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만약에 문학 영역을 저와 진도를 나갔더라도 문법은 매주 수업 축제로 이제 진도를 나가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 친구들이 반복 훈련을 해서 절대 이 개념을 시험 직전까지 까먹지 않도록 쭉 가지고 갈 수 있도록 하고 있고요. 그래서 결론적으로는 우리 모든 친구들이 500문제를 풀고 갈 수 있도록 꼼꼼하게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 모토 자체가 문법 같은 경우에는 의문 변동을 나와 함께 내신을 대비한 친구들은 수능 전까지 다시 한번 의문 변동을 보는 일이 없도록 하자라는 게 저의 모토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꼼꼼하게 내신 대비하고 있고요. 마지막으로 제 수업 관리입니다. 제 수업은 이제 일단 클리닉이 필수 클리닉이 있습니다. 그래서 화요일 6시부터 9시 이 앞과 후에 이제 1시간씩 제가 빼서요. 5시부터 6시 또는 9시부터 10시 이 중에 선택해서 우리 친구들이 와서 클리닉을 들어야 하는데요. 이 클리닉 시간에 우리 친구들과 숙제 검사, 또 숙제 채점, 오답까지 다 진행을 하게 됩니다. 당연히 테스트도 다 진행을 하게 되고요. 그래서 수업 3시간은 정말 컴팩트하게 수업만 진행할 수 있도록 제가 우리 친구들과 필수 클리닉 진행하고 있고, 친구들 중에서 숙제 다 완성하지 못한 친구들이나 테스트를 너무 성적을 미달했다라는 친구들은 제가 추가 클리닉에 불러서 친구들과 공부를 따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월요일 5시부터 9시까지 있으니까 다른 학교의 학생들과 함께 이제 원하는 시간에 와서 이제 공부를 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이기도 합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로 진행 상황표인데요. 사실 정신여고를 포함한 모든 여고들의 특성이 이제 국어 전문 학원에 갔다가 성적이 나오지 않아서 단과 학원으로 오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제가 이제 어머니들께 항상 여쭤봅니다. 국어 전문 학원의 어떤 부분이 마음에 안 드셨어요? 라고 하면 항상 첫 번째로 나오는 게 클리닉이 선생님처럼 있긴 한데 대학생 이제 선생님을 쓰신다. 뭔가 알바생 선생님을 쓰시는 게 너무 마음에 안 들었다라고 하십니다. 저는 직접 클리닉도 제가 직접 진행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모든 수업을 제가 10명 정원 제한을 걸고 있어요. 그래서 뭐 중대부고 뭐 은광여고 이런 데도 다 주 2회로 진행을 하는데요. 그 주 2회도 다 20명씩으로 끊어서 제가 받고 있거든요. 그 이유가 우리 친구들 관리를 제가 직접 하기 위해서는 10명을 넘어가서 안 되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제가 직접 관리를 하고 있고, 두 번째로 어머니들께서 국어 전문 학원에 가지시는 이제 좀 약간 해이한 점이 바로 우리 학생들이 공부를 안 했는데 뭐 숙제를 안 했는데도 그냥 우리 학생들이 너무 많다 보니까 40명, 50명씩 모여 있다 보니까 숙제 안 했어? 다음 주에 그럼 꼭 해와 하고 넘어간다는 겁니다. 근데 저는 우리 친구들별로 다 이름을 적어서 파일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 친구들이 진짜 1주차에 이 부분은 완료했는지, 또 그리고 오답까지 저랑 완벽하게 1대1로 네, 클리닉 시간에 완료했는지까지 완벽하게 제가 정리를 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 친구가 이 부분이 안 되어 있다 하면은 다음 주에 이 3주차 교재 가져와 해서 한 번 더 꼼꼼하게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로 이건 친구들이 좋아하는 건데, 이제 학생들이 틀린 문제만 제가 모아서 학생들 개별로 오답 노트를 만듭니다. 그래서 이 오답 노트를 만들어서 직접 모의고사에 배부를 하면요, 우리 친구들이 틀렸던 문제를 또 틀려요. 수학과 똑같습니다. 특히 문법은 이 부분이 정말 중요한데요. 한 번 틀렸던 개념을 계속해서 틀리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래서 제가 오답 노트를 변형해서 우리 친구들에게 배부를 하고 있습니다. 네, 네 번째로 직접 모의고사 당연히 제가 직접 만들고 있고요. 그리고 다섯 번째, 질문 채팅방 24시간으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2시 11분에 이제 질문을 한 걸 볼 수 있는데 제가 바로 12시 13분에 대답을 한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이 부분도 제가 조교 선생님 쓰지 않고 직접 제가 관리를 하고 있고요. 마지막으로 어머니들께 소견서도 제가 직접 보내드리고 있고, 단체 문자 아니고 우리 학생들 개별로 이제 테스트 성적이나 숙제 완성도 이런 부분들 아까 제가 보여드렸던 진행 상황표까지 찍어서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무료 특강 안내드리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무료 특강은 3월 3일 화요일 2시간으로 진행이 되고요. 앞에 1시간은 1학기 동안 1학기 중간고사, 1학기 기말고사의 기출, 변형 문제를 제가 테스트 형식으로 풀릴 겁니다. 그리고 나서 우리 친구들이 성적이 딱 나오면 제가 이제 이걸 채점하고 우리 학생들 개별로 너는 문법 부분이 부족하다. 너는 의문 변동이 부족하니까 남은 시간 동안 한번 다시 대비해봐라. 기말고사가 오기 전에 이건 한 번 더 봐두는 게 좋겠다. 이런 컨설팅을 좀 진행을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 친구들이 이제 완벽하게 1학기에 들어가기 전에 학습 방향을 설정하는 시간이라고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친구들 수업 후기도 굉장히 좋은데요. 우리 친구들이 100점을 맞으면 어머니께보다도 먼저 연락하는 게 저라고 합니다. 왜냐면 제가 직전 모의고사, 그러니까 직전 시간에도, 직전 보강 시간에도 막 새벽 5시, 6시까지 우리 친구들의 질문을 받아주기 때문에 우리 친구들이 선생님 얼마나 고생하셨는지 알기 때문에 막 저한테 먼저 연락을 한다고 해요. 그래서 우리 여고 친구인데요. 어떤 날 이제 우리 친구가 항상 5등급 받던 친구였어요. 이제 9등급제일 때. 근데 이 친구가 이제 항상 숙제를 해오겠다 해오고 안 해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제 마지막에는
너 그냥 어차피 안 할 거잖아. 그냥 가서 자. 했더니 오히려 새벽 5시 반에 저 한다면 하는 여자입니다. 이렇게 보낸 거예요. 그래서 이때도 제가 바로 답한 거 볼 수 있는데요. 학교 가는 날인데도 이렇게 열심히 자기 혼자서 공부를 한 모습을 보고 너 진짜 되면 되겠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마지막 2학기 기말고사에 결국엔 1등급을 맞았던 기억이 납니다. 이 정도로 우리 친구들과 소통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는 강사이다 보니까 이 10명의 학생들을 내가 무조건 1등급을 만들겠다라는 그런 의지로 열심히 공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국어 100점을 향해서 1등급이 아닌 우리 친구들의 완벽한 100점을 향해서 이번에도 꼼꼼히 수업을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